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강명병원 치과교정과 추연입니다. 하루 진료를 마치고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라이브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 라이브를 보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투명교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와이어로 사실 한 10년 정도 교정을 하고 투명교정을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얼라인 미라클을 접하게 되면서 투명교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오늘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이런 다이렉트 프린팅 방식의 투명 교정으로도 다양한 교정 케이스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정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먼저 내연한 환자의 사진하고 군의 사진, 구의 사진 이렇게 찍어서 진단을 하게 되죠. 엑스레이도 체득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상에서도 어떤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 이제 판독을 하게 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한 후에 브라켓을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얼라이먼트 레벨링을 하게 되고, 치아가 같은 평면에 놓이게 되면 고무줄을 이용해서 공간을 없애주게 되죠. 그리고 공간이 다 없어지면 전체적으로 치아가 전후로 올바른 위치에 왔다고 생각이 되면 위아래 피니싱 단계를 거쳐서 교합을 더 견고하게 맞추게 됩니다. 이 환자는 제가 오래전에 치료한 환자고 상하게 이제 묘를 써가지고 조금 더 피니싱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브라켓을 모두 제거하는 디본딩 단계에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치료 결과는 교합도 안정적이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시기에도 단계가 굉장히 길고 많죠. 통상적으로 비발치 교정은 저는 한 1년 반 정도, 그리고 발치 교정은 2년 정도 기간을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물론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치아의 각도, 그리고 이동량, 이동 방향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알맞은 처치를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정이라는 거는 처음에 큰 계획을 세우고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그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매번 판단을 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줄타기 사진 한번 넣어봤어요. 혼자만의 외줄타기. 삐끗하면 떨어지죠. 매번 어떻게 이 줄 위를 잘 걸어갈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숙련된 분들은 쉽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보인 분들은 균형 잡기 어려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아직도 브라켓 붙이고 와이어 넣는 브라켓 교정치료는 교정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몇 년 사이에 최근에 투명교정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심심하면 뉴스에서 다루는 게 이런 문제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출산율 저하, 인구 소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표에서 봤을 때도 출산율이 0.72명이라니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저 어렸을 때는 오전 오후반 하면서 반이 막 13반, 15반까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좀 오래된 얘기죠. 요즘은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도 폐교하는 시대니까 출산율 저하가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즉, 교정과에서 주로 했던 소아교정, 청소년 교정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조금 된 자료이긴 하지만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봐도 2017년에 이미 성인 교정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교정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2017년 통계가 이러니까 8년 후인 지금은 어떨까요? 당연히 더 늘었겠죠. 이번 주에 제가 새롭게 시작한 그 환자분 중에 2분이 60대 중후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대, 70대 환자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40대 이상의 환자군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물론 부분 교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요. 그래도 중장년층의 교정 수요가 증가했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주변 원장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에서 교정하는 분들의 가장 큰 CC는 심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와이어로 하는 교정보다는 심미적인 투명 교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조사한 걸 보면은 투명 교정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그냥 이 그래프만 봐도 엄청나게 마켓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것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뉴스에서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시장의 크기나 성장량은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확실한 건 투명계정 시장의 예상 성장률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투명계정 시장 규모가 연평균 약 90%씩 성장한다. 90%씩 성장하는 거를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글로벌 투명계정 시장 규모도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투명계정의 가장 선두주자죠. 인비주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돌파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데는 소요 시간이 6개월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보면은 투명 계정에 대한 뭔가 공급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모든 임플란트 회사든 치과 관련된 회사들이 투명 계정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환자들도 투명 교정에 대해서 더욱 뭔가 거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거부감 있는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원장님들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는 훨씬 더 접근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유연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들께서 투명 교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대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세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했죠. 이제는. 신미성에 대한 수요 때문에 투명 교정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보시기에도 투명 교정과 브라켓 교정의 차이점이 딱 보이죠. 가장 신미적이라고 생각되는 올세라믹 브라켓조차도 지금 투명 교정보다는 덜 신미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탈 이런 것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미적이고 교정하는 게 티가 안 날 정도로 할 수가 있다. 하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와이어 교정은 브라켓 탈락이나 철사 찔림 같은 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특히 크라운을 많이 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도 있으면은 자주 떨어지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죠. 떨어진 후에 환자가 한 달 지나서 왔다. 그러면 그 치아만 회전이 다시 생겼거나 아니면은 익스트루전 됐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뭔가 단계를 낮춰가지고 브라켓을 재부착하고 단계를 낮춰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와이어 교정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브라켓 때문에 치아 주변에 이렇게 타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콘 같은 거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타래가 또 양치질 좀 잘 하는 편인데도 생기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래 생기는 게 브라켓 교정에서 또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도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 타래 때문에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컴플레인 하는 경우도 있죠. 일단 투명 교정은 이 청소를 잘할 수 있다. 구강 위생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먹고 이제 뺀 다음 양치질하고 그리고 치실하고 그 다음에 다시 끼면 되니까요. 실제로도 환자를 보다 보면은 구강 위생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분은 직업상 보이는 장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셨어요. 또한 발음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도 할 수 없고 설축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명 교정 장치를 선택을 했죠. 구치부가 지금 보시면은 클래스 2잖아요. 클래스 2 교합 관계라서 사실 전체 교정도 제가 제시해 드렸어요. 근데 환자분께서는 앞니만 고치고 싶다. 지금 위아래 보면 크라우딩이 있고 아래가 특히 크라우딩이 좀 심하게 있죠. 그래서 앞니만 고치고 싶다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고치는 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정하는 것으로 앞니만 이동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의 원에 따라서 투명 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치부의 교합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드라인은 맞출 수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오셔가지고 앞니만 옮기는 교정을 하게 되면은 구치부는 옮기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가운데 라인이 안 맞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건 또 환자분들이 예상치 못한 거니까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충분히 드리고 미소가 아름다운 환자분이셨어요. 그리고 스트리핑으로 공간을 좀 마련해 줍니다. 이거는 셋업할 때 다 계획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어떤 단계에 몇 밀을 해라 나오니까 스트리핑을 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면 이런 식으로 장치를 끼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장치는 환자에게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다 끼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계속 강조해야 되고 적어도 20시간. 대부분의 투명교정 장치가 20시간 이상 끼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권고를 하고 22시간 끼면 가장 좋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치를 꼈을 때 투명한 장치라서 교정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은 입술을 막 제껴서 찍은 거니까 투명교정 장치가 되게 잘 보이는데 그냥 입안에 있을 때는 투명교정 장치가 잘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예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크라우딩은 거의 다 펴졌죠.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필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관한 거는 나중에 세미나나 이런 걸 들으시면 저희 연수회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여가지고 공간을 없애고 끝냈습니다. 미드라인은 제가 예측한 대로 안 맞았어요. 근데 환자의 CC가 이제 크라우딩이었고 가지런히 되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환자분도 만족하시고 4개월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저나 환자분이나 목표를 이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했고요. 4개월 만에 앞니 크라우딩만 고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적 치료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페이싱 환자예요. 20년 전에 외국에서 치료를 받으셨대요. 대만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싱이 재발돼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치 각도가 좋지 못해서 앵커 로스가 필요했지만 환자분이 교정 기간에 부담을 느끼셨어요. 사실 이거는 6번 치아를 업라이팅 해가지고 다시 앵커 로스를 해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그런 거는 됐고 앞니 공간을 없애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붙여가지고 전체 교정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치아에 붙이는 장치를 너무 오래 했기도 하고 너무 다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이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들이 사실 투명교정 장치로 치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 저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3개월 정도 장치를 끼고 공간을 없앴습니다. 이 경우에도 완벽하게 교합을 맞추는 교정은 아니지만 CC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두 분 다 40대 중후반 여자 환자분들이었는데 CC가 해결된 것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교정이 된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어요. 이거 여기까지 딱 보시면은 이거 옴니백 찍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옴니백으로도. 근데 제가 이렇게 쉬운 케이스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장치가 다른 백큐 포밍 방식의 투명교정 장치와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투명교정 백큐 포밍 방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도 무작정 어려운 케이스부터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수준의 케이스부터 하시는 게 좋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처음 케이스로 이런 케이스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라우딩, 이 정도의 크라우딩 아주 마일드하죠. 그리고 이 정도의 스페이싱은 처음 하는 케이스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치의 특징을 잘 알아야지 사실 치료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켓도 그렇고 뭐 백큐 포밍 방식의 그런 투명교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이렉트 프린팅 투명교정 장치를 접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치의 특징을 먼저 알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이런 쉬운 케이스를 한두 케이스, 두 케이스 정도 이제 연수회 들으시면 두 케이스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케이스 정도 하시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환자분들에게 제가 투명교정을 추천한 이유는 이제 본인들의 심리적 욕구 이런 것도 있었지만 중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브라켓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린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같은 장치를 해도 힘들어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뭐 브라켓 탈락이라던가 입안 상처, 양치질 어려움 같은 걸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브라켓 탈락도 교합력 세고 뭐 딱딱한 음식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애들보다는 그래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입안 상처 같은 거 많이 생겨서 얼서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브라켓 교정도 많이 하지만 브라켓은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잖아요. 애들처럼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미적인 장치를 원하시죠. 하지만 교정을 하고 싶고
오랜 시간 생각해야 하는데 못 하신 경우가 많아가지고 확실한 욕구와 목표가 있어서 아이들보다는 협조도가 또 높은 편입니다. 즉 어떻게 생각하면 투명교정 장치에 아주 적합한 환자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술자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술자 입장에서 원장님들에게 투명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체어 타임이 짧다는 거죠. 이것은 환자도 의사도 굉장히 편한 그런 장점이 됩니다. 장치 탈락이 없죠. 그러니까 체어 타임이 짧겠죠. 만약에 브라켓이라면 이제 브라켓을 부착하고 재부착하고 와이어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장치 탈락 없으니까 그런 시간이 줄어들고 장치 찔림도 없죠. 네, 장치 찔림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교체도 없고 또 투명교정 장치를 쓰면 의뢰의 어태치먼트를 엄청나게 많이 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다른 백큐 포밍 방식에서는 그렇게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어태치먼트를 붙이거든요. 근데 최소만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 이제 뒤에 케이스들을 보시면서 어태치를 얼마나 붙였는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소화한 그런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치료 계획이 장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번 환자가 왔을 때 특별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 교정치료를 외줄타기 하면서 균형 잡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그림처럼 뭔가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외줄이라는 치료 계획을 따라서.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교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이 교정을 아예 몰라도 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브라켓 교정보다는 편한 장점이 많다. 왜냐하면 이 투명 교정에서도 판단할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장치를 조금 열심히 안 끼거나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그때 새롭게 장치를 제작할 것인지 이런 여부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 장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가 안 맞는지 이런 건 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보다는 훨씬 더 그런 판단의 여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치에 치료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은 또 다른 이제 중년 여성분인데요. 투명 교정만 하겠다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저한테 투명 교정을 알아보고 왔다. 다른 교정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시면은 파노라마 상에서 크라우딩은 보이는데 하악에 임플란트가 있죠. 사실 임플란트가 있으면은 약간 교정 계획이 어려워지죠. 이걸 못 움직이니까 이걸 움직이고 막 크라운도 새로 할 여지가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게다가 임플란트도 약간 각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릿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됐었습니다. 세팔로고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니 튀어나왔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자분도 앞니를 빠르게 나는 배열을 하고 싶다. 이 튀어나온 게 너무 싫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고치고자 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선 환자분보단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투명 교정으로 잘 안 고쳐진다고 아예 뭐 전공의 시험 전문의 시험 같은 데도 예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로 막. 그거는 뭐냐면 회전이죠. 회전이 좀 심한 편이죠. 11번, 21번 회전이 45도 정도 돌려야 돼요. 이 아치폼에 맞으려면. 근데 사실 저희가 아는 여러 투명 교정에서는 이런 이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치아 크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태치먼트도 안 붙이고 제가 로테이션 컨트롤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건 안전한 방법 아니에요. 이제 하시게 되면은 회전이 심하면 어태치먼트를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1개월 차에 스트리핑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지금 상악 아치폼이 좋기 때문에 넓혀가면서 스트리핑을 통해서 앞니를 넣어주는, 회전을 고쳐주는 그런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치를 낀 사진이고요. 교환면 쪽에 1mm 정도 장치가 투명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또 약간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첫날은. 저희 장치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 치아가 이동해서 장치에 딱 맞게 됩니다. 2개월쯤에 앞궁이 모양을 잡으면서 넓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치아 사이에도 공간이 조금 생긴 게 보여요. 이런데 공간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4개월 차인데 어태치먼트 없이도 로테이션 컨트롤 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치폼도 넓어지고 있고요. 6개월 그리고 10개월 정도 후입니다. 현재 전치부는 배열이 거의 완료가 됐죠. 상악의 아치폼 개선 및 익스펜전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개월 정도 교정이 진행된 모습이고, 이제 앞니를 펴고 하다 보니까 구치부 교합이 약간 엉성해져서 그거를 지금 고치고 있고, 전치부 인트루전 조금씩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전이 잘 고쳐졌다. 지금 앞니에는 어태치먼트가 없고, 이 옆쪽에 붙은 어태치먼트는 이제 인트루전을 위한 어태치먼트입니다. 이분은 워낙 잘 끼시기도 했고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투명 교정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투명 교정을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치과에 뭔가 투명 교정 시스템을 하나 도입해 놓으면 이런 환자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겠죠. 시스템 도입을 안 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왔을 때는 일단은 환자를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갖춰 놓으시면은 스캔해서 보내시면 되니까 투명 교정을 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중장년층만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10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느냐? 아니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착용을 잘 하도록 독려를 좀 해줘야 돼요. 제 환자들도 10대 환자들이 꽤 있는데 아무래도 잘 안 끼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은 해피콜도 하고 그다음에 잔소리도 좀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큰 유인이 없는 애들은 조금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독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환자는 매복치를 주소를 이렇게 내원을 했어요. 먼저 매복치 치료를 해서 구강 내로 꺼내야 되겠죠. 이걸 투명 교정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링구얼 아치를 이용해 가지고 훅을 거기에 만들어서 끌어올렸습니다. 처음에 구강 내 모습이고 하악치아를 구강 내에 맹출시킨 후의 모습이에요. 회전이 한 3, 40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어태치를 이렇게 붙여서 고쳐주었는데 캐나인의 회전 같은 경우에는 어태치를 붙여서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견치의 경우에는 언더컷이 별로 없어서 어태치 없이는 효율적으로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제 저희 장치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프린팅으로 언더컷 부위에 장치 자체가 딱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치관이 짧은 캐나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외소치 그럼 걸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태치가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간을 모두 없애고 이 환자 1차 교정을 마무리한 거예요. 12번하고 22번은 레진으로 임시 외소치였기 때문에 임시로 수복을 해줬고 성인이 된 후에 크라운으로 교체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턱이 더 자라거나 그러면 2차 교정 가능성도 설명을 했어요. 이 환자에서 회전은 아주 잘 고쳐졌죠. 투명 교정에서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잘 고쳐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는 어태치가 없었지만 방금 보여드린 환자는 어태치를 붙여서 고쳤다. 그리고 안전한 길은 30도, 25도, 30도 이상이면 어태치먼트를 붙여가지고 회전을 고치는 게 좋습니다. 치아에 이렇게 회전이 많은 경우에는 얼라인 미라클 같은 경우 프린팅 기술이 좋잖아요. 레진도 저점도 레진을 쓰고 있고 그래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이 어태치먼트 여기 하얗게 보이죠? 이 어태치먼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에다 직접적으로 버튼을 붙이는 버튼온 티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BOT. 그런데 요거는 다른 투명 교정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장치고 BOS는 버튼온 쉘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치에다가 버튼을 같이 프린팅하는 겁니다. 또 이 얼라인 미라클의 또 장점 중 하나가 버튼을 그냥 제가 원하면 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레진이니까. 레진과 레진은 붙잖아요. 그래서 미처 내가 이 버튼온 쉘을 주문을 못했다 하면은 레진 버튼을 붙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프린팅해서 나오는 게 좋겠죠. 왜냐면 클리어 버튼, 레진 버튼도 꽤 가격이 나가기도 하고 그 붙이고 있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계획할 때 아예 버튼온 쉘을 주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 목도 굉장히 얇은데 거의 부러진 일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 1년 넘게 썼는데 부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점도 고강도 레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버튼의 목 부분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고 고무줄의 힘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치 자체에 붙어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회전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 버튼온 쉘을 이용하고 버튼온 티스를 이용하면 이 치아는 타겟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치아에 붙이면 반작용이 생기겠죠. 근데 전체 앞궁을 앵커로 그냥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작용 없이도 이 치아만 회전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10단계 정도까지 진행하면서 전치부와 소구치 로테이션을 지금 고친 거거든요.
아직 치료하는 중이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눈에 띄게 개선된 게 보이죠. 전치부 로테이션. 이 환자는 BOT, 버튼온 티스하고 BOS, 버튼온 쉘을 이용해서 고쳐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정교합이죠. 환자들이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고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눈에 제일 띄는 것, 앞니 크로스바이트의 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13번하고 43번 크라운이 크로스바이트로 걸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걸리고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각도가 좋지가 못하죠. 상악 캐나인의 각도가 안 좋고요. 공간이 부족하면 치아가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라인 미라클 이용해서 3번 주위에 공간을 좀 넓혀주고요. 공간이 마련되면 고무줄을 함께 이용해 줍니다. 지금 엣지바이트까지는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BOT를 이용했는데 버컬 쪽에는 이렇게 메탈 버튼을 붙였잖아요. 요거는 하악 치아가 잘 안 보여서 그렇게 한 거고, 만약에 치아가 많이 보인다 환자분이 아니면 위에 붙여야 된다 그러면 클리어 버튼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또 크로스바이트를 고칠 때 투명장치의 좋은 점이 투명장치 자체에 두께로 바이트를 따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공간을 치아 주변에 만들고 고무줄을 끼면 자연히 이 투명교정 장치의 두께 때문에 바이트가 올라가면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치아 입장에서는. 지금 각도가 매우 좋아진 게 보이고요. 앞니 사이에 공간하고 하악의 크라우딩을 이제 고치면 되겠죠. 메인 CC 크로스바이트를 고쳤으니까. 그리고 크로스바이트가 해소돼서 버튼은 이제 제거를 했고요. 상악 공간 없애고 하악 크라우딩 펴는 건 너무 투명 규정으로 쉬운 문제죠. 장치를 이렇게 장착해서 얼라인 해주고요. 하악에도 공간이 막 생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처음과 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은 확실히 좋아진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아치폼 보시면 크라우딩도 잘 펴졌고 여기도 보시고 이렇게 보니까 더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또 다른 안테리어 크로스바이트 환자입니다. 환자의 세팔로그램이고 파노라마고요. 본 환자는 앞니 크로스바이트와 미드라인 문제로 오셨어요. 이 환자는 10대 초반에 교정 치료를 해서 절대 다시는 붙이는 장치로 교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환자였습니다. 이제 재교정 환자분들이 투명 교정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너무 힘들었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재교정 하시는 경우에는 투명 교정을 권유를 드리면 바로, 아니면 먼저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4달 정도 지난 후에 보면 점점 치아를 배열할 공간이 생기는 게 보이죠. 그리고 22번하고 32번 치아가 엣지바이트까지 진행이 된 것이 보입니다. 크로스바이트하고 하악 크라우딩은 거의 개선이 됐죠. 근데 바이트가 좀 쉘로우하죠. 미드라인도 많이 개선되었고 크라우딩도 좋아졌고, 환자가 미드라인 더 고치고 싶다고 그래서 미드라인 고무줄을 더 꼈고요. 교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이 상태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12번하고 22번 같은 경우에 특히 기형치였고 12번이 약간 스몰티스라 모양이나 크기가 이상적이지 못해서 좀 더 바이트 깊게 하고 싶었지만 보철을 하지 않으면은 이 상태로 마무리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약간 쉘로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처음과 디본딩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좋아진 게 보입니다. 아치폼도 예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거 어떻게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달 ODS에서 연수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연자분들의 강의를 듣고 실습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걸 들으시면 감이 조금씩 잡히실 거예요. 잠깐 광고 회사 측에서 이제 광고를 좀 넣고요. 크로스바이트를 고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명교정 장치 자체의 두께 덕분에 이런 바이트 안 올려도 된다고. 이 바이트 올리는 것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안 올리고 할 수 있으니까 참 그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반대 교합 환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 교정을 접하시는 원장님들 보기에 이 케이스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 수술 케이스 같으세요? 아니면 교정으로 될 것 같으세요? 이제 교정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는 교정으로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치아 각도의 문제라고 생각되면 교정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보시냐면 이 환자 초진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초진 사진이고 셉상에서 봐도 지금 A 포인트하고 B 포인트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심한 클래스 3로 보여요.
하지만 이 환자분을 CR로 유도해보면 전치부만 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치부가 닿죠. 그러니까 턱이 뒤로 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앞니가 걸려서 주걱턱처럼 보이게 물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이 50대 중반 환자분이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내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교정이든 수술이든 뭔가 하고 싶다 해서 오신 건데 보니까 교정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투명 교정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렸습니다. 전치부를 먼저 얼라인하고자 해서 하악은 얼라인 미라클로 뒤쪽으로 끌어줬고 상악은 MTA를 쓰고 바이트도 올렸어요. 넘겨줘야 되니까. 전치가 넘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환자가 전치만 물리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확 넘겨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치를 레비알로 이동하면서 전치부에는 공간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구치부 바이트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요. 하악의 크라우딩을 펴기 위한 공간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구치부 바이트가 개선되고 있고 여기까지만 해도 환자분의 외모가 많이 개선된 게 셉 중첩을 한 것만 봐도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생각하면 치과 의사가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케이스.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뒤에는 더 쉬운 케이스가 나오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 며칠 전 사진인데 이제 12번 보철 공간이 마련됐고 구치부 교합도 이제 거의 많이 좋아졌죠. 하악 전치부 크라우딩도 거의 다 펴졌죠. 두세 달 정도면 교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외소티 주변 부위에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교정을 안 하시는 보철 위주의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공간 만드는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치과에 브라켓도 없고 와이어도 없고 어떡하지?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투명 교정 장치로 보철 공간 마련하는 그런 교정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이제 임플란트 공간을 마련한 환자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철 공간을 계획대로 만들 수가 있다. 네. 제 환자는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치료했어요. 왜냐하면 이 환자를 할 때는 제가 그렇게 뭔가 경력이 이제 투명 교정에 대한 그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알던 기존에 알던 여러 가지를 짬뽕을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 환자는 이렇게 치료했는데 저희 연자이신 이효연 선생님은 더 간단히 치료를 하셨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환자죠. 근데 CR 유도를 했더니 이렇게 전치부가 엣지 바이트로 닿고요. 이 환자는 하악 전치의 스페이싱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더 간단할 걸로 예상돼요. 왜냐면 하악 전치부 공간을 없애면서 크로스바이트를 고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명 장치에서 이제 클래스 3 고무줄을 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버튼을 프린팅한다고. 그래서 BOS를 장치에 프린팅할 수 있어서 따로 뭐 붙이고 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고무줄을 끼시면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언더컷이 충분해서 어태치먼트를 붙이지 않고 고무줄을 꼈지만 간혹 어떤 환자들은 언더컷이 부족하면 어태치먼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하 버티컬로 고무줄을 끼게 되면 장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치를 만들 때 언더컷이 많으면은 그런 어태치가 필요가 없겠죠. 이 환자도 어태치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악 공간을 없애서 넘겼죠. 그리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치도 잘 맞고요. 거의 마무리되고 치료가 종료된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죠. 이 케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저도 다음에는 다른 장치 안 쓰고 투명 장치만 써서 이런 케이스는 충분히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뭔가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제 크로스바이트 환자에 대해서 봤으니까 다음에는 오픈바이트 환자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오버젯이 좀 크고요. 치아가 안 물리는 느낌이 드시죠? 전체적으로. 세팔로 상에서도 오버젯 큰 게 보이고요. 오픈바이트가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초진 사진 볼게요. 예전에 교정 치료를 받았던 환자고 오랜 TMD 병력이 있던 환자예요. 로컬 병원에서 TMD 치료를 한 1년 넘게 받으셨거든요. 장치 치료도 받으시고 물리 치료도 계속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아가지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이드를 해보고 다 해보니까 17번하고 27번에 프리먼처 컨택이 있었고 과거에 교정 치료를 받았지만 클래스 2로 다 마무리된 상태여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불편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해서 교정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본 사진이고요. 오픈바이트.
먼저 17번하고 27번 인트루전을 해줬어요. 버컬하고 팔라탈에 나사를 심어가지고 적극적 인트루전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앞에 오픈바이트가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클래스2가 심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스탈라이제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 굉장히 클래스 1으로 잘 물리고 있죠. 이쪽은 조금 부족해서 더 당겨줘야 되고, 그래서 테드하고 장치에 붙여서 프린팅한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 여기 있고 여기에 체인을 달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겨줬습니다. 교정 치료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환자분은 교정 치료 후에 TMD 증상이 다 사라졌어요. 뭐 TMD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교합적인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물리치료, 장치치료 다양하게 했는데 잘 안 되던 게, 치료가 안 되던 게 교정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삶이 편안해지셨어요. 중첩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교정을 하면서 이제 상악은 디스탈로 밀고 하악은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닫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의 인컴패턴시도 개선이 됐어요. 원래 안 다쳤는데 다치죠. 오픈바이트를 또 봤으니까 이번에는 또 딥바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딥바이트 환자들은 브라켓 교정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브라켓 붙일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상악 물론 얼라인하고 하악 붙이더라도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또 바이트 올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바이트 레이징하고 하는데 그것도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환자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투명 교정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참 편한 것 같아요. 위아래 동시에 시작할 수도 있고 브라켓 뭐 붙일 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딥바이트 고치는데 탁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딥바이트가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악 전체 익스트루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은 크라우딩이 좀 심한 편이죠. 그리고 상악도 뭐 가지런하진 않죠. 네. 장치를 넣고 크라우딩을 순차적으로 피게 됩니다. 치아를 하나씩 옮겨서 하나씩 이 옆으로 옮겨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고요. 장치를 낀 모습이고 여기에 그 전에 장치 낀 모습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가 약간 두꺼워 보이지 않으세요? 네, 보시면 안테리어 바이트 블락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네, 바이트를 뭐 붙이고 하는 번거로운 그런 과정 없이도 이런 바이트를 올릴 수가 있어요. 또 환자가 식사할 때는 빼면 바이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편한 거예요. 치아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옮겨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서 크라우딩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깊었던 바이트도 개선이 많이 됐죠. 지금 보면은 이게 가장 최근 사진인데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위가 이니셜이고 아래가 현재 14개월 정도 진행된 모습인데 바이트도 그렇고 크라우딩도 그렇고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환자분은 이 투명 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와중에 브라켓 붙이고 막 이런 게 너무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설명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투명 교정에 딱 맞는 환자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대 환자분이었고요. 다른 환자분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딥바이트가 앞선 환자보다는 좀 심하죠. 하악 3전치 환자분인데 딥바이트가 심했지만 이제 12개월 정도 바이트 또 올려가지고 바이트 블락 넣어서 진행을 했더니 바이트 많이 좋아졌죠. 네. 하악 3전치라서 하악은 구치부를 미지얼라이제이션 하고 있고 이 단기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딥바이트나 뭐 크라우딩이 굉장히 좋아져서 만족스럽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캐나인처럼 전체 악궁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치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교정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흔히 있죠. 덧니라고 부르는데 어렸을 때는 귀엽잖아요. 어렸을 때 뭐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가 나이 들면은 확실히 잇몸 같은 데도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고쳐주는 게 좋겠죠. 투명 교정 장치에서는 이 하이캐나인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세팔로 봤을 때 전치부와 입술 모두 발치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파노라마 상에서는 31번 파절 보이고 37번도 미싱으로 보여요. 크라우딩이 심해서 홈플리스인 31번을 발치하고 그 다음에 24번 발치해서 3번을 이렇게 옮기기로 했습니다. 치아 발치 후에 스캔해서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32번 치아는 이제 발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좀 내려간 것 같아서 나중에 징지발 그래프트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치아를 좀 하악골 안으로 좀 이동을 시켜주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 환자는 50대 환자분이거든요. 잇몸이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치관 길이가 긴 게 오히려 유지력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언더컷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어태치나 이런 거를 많이 붙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어태치가 보시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크라우딩이 순조롭게 펴지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하악 전치 발치 공간이 많이 닫혔고 캐나인도 디스탈로 이동을 잘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어태치먼트 하나도 없죠. 그리고 23번을 교환면까지 내려주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너무 위에 있으면은 투명교정 장치로 할 수가 없잖아요.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위로 올려가지고 만들면 삽입로에서도 어긋나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런 식으로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내려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보시면 위에는 치아에 붙였지만 아래는 하악치아 전체를 앵커로 또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BOS 여기 버튼을 프린팅하면 그래서 위아래 고무줄을 껴가지고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내려왔고요. 네. 23번 캐나인 위치 많이 좋아진 게 보이죠? 그리고 33번의 회전이 또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뭐 처음에 다 계획된 거긴 하지만 호라이전털 바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돌려주기로 했어요. 굉장히 어태치먼트가 명확한 게 보이실 거예요. 왜 이렇게 명확하게 각이 살아있냐? 이건 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탈 공간 3번 디스탈 공간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런데 23번에 치근 각도가 조금 안 좋아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발치 공간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만 힘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태치먼트 없이는 못하겠구나. 이제 더 추가를 해줘야겠구나. 그래야지 마무리가 잘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태치먼트를 붙여서 고쳐주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순조롭게 되고 있고 오늘 요 환자분이 오셨었는데 잘 끼고 계세요. 그래서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하이캐나인 비대칭으로 발치 시행한 환자인데요. 이 환자도 하이캐나인 있어서 4번 뽑고 지금 보면 요 3번이 여기까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은 수월하게 잘 이동을 한 게 보이시죠? 발치 환자는 조금 더 까다롭게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은 치근 각도나 이런 게 처음부터 뭔가 조금 불리하면은 처음에 하시기는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치 케이스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비추고요. 쉬운 케이스부터 그 다음에 비발치 케이스 부분 교정 쉬운 케이스 그 다음에 비발치 케이스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발치 케이스 조금 치근 각도나 이런 게 유리한 그런 발치 케이스 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발치 케이스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전 케이스에서 제가 어태치먼트에 각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사용되는 이런 템플레이트로는 이런 어태치먼트 부착이 가능할까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런 정확한 각이 안 나와요. 근데 얼라인 미라클에서는 정확한 모양의 어태치 부착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까지 케이스들을 보시면은 또 아시겠지만 타 투명 교정에 비해서 어태치 부착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한 악궁에 4개 이상은 안 붙이려고 하거든요. 최대 4개 정도, 4개 초과로는 안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태치를 본딩을 하게 되죠. 애칭하고 템플레이트 내부에다가 레진을 넣어서 광중압하고 치아에 시적해가지고 광중압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 논문에서 보이는 것만 봐도 기존의 템플레이트를 이용해 붙인 어태치먼트는 마진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여기 보시면 잔여 레진들을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치아 모델에 이렇게 어태치 붙인 요것과 그리고 이 디지털 모델, 어태치가 붙어있는 디지털 모델을 비교를 해서 중첩을 해가지고 오차가 얼마나 생겼나 보니까 이렇게 어태치 주변에 잔여 레진 때문에 생긴 그리고 템플레이트 프린팅으로 인한 오차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발생한 오차가 이만큼이나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작된 투명교정 장치는 당연히 또 안 맞게 되겠죠. 그럼 오차들이 누적되면 치아 이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라인 미라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지그를 이용해요. 설측 교정 같은 거 아니면 인다이렉트 본딩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지그를 이용해서 붙이잖아요. 정확한 위치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얼라인 미라클의 DPAT도 이런 지그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어태치먼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위쪽 손잡이를 이용해 가지고 누르면 정확한 위치에 이게 시적이 되거든요. 네.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치아에 딱 갖다 대고 여기 빈 공간은 플러블 레진을 살짝 해가지고 붙여주면은 간단하게 어태치먼트를 붙일 수 있고 힘을 살짝 주면은 여기가 똑 떨어지면서 지그 이용해서 쉽게 어태치먼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레이트는 사실 위에서 누르다 보면은 템플레이트 자체가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오차가 생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오차가 거의 없다. 그래서 어태치먼트 이용해서 치아를 이동시킨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단계에 이렇게 장치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6개월 후에 하악 치아가 거의 얼라인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좌측은 시퀀셜 디스탈라이제이션 중이라서 25번하고 26번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악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뾰족뾰족하죠. 여기 보시면 뾰족뾰족 각이 엄청 살아있어요. 이게 다 지그로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살아있게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1년째 모습이거든요. 이 환자의. 이쪽으로 다 이동을 시켜주고 이 치아들은 다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10번 때는 미지얼로, 20번 때는 디스탈 이동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번 때 보면은 거의 이제 클래스 1의 관계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앞니는 이쪽으로 다 이동을 시켜주고 있어요. 미드라인을 아예 통째로 다 옮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드라인이 거의 일치가 들락말락하고 있죠. 그리고 좌우측 캐나인 같은 경우도 이제 클래스 1을 거의 달성한 게 보이고요. 하악은 얼라인 이미 다 끝났는데 여기 6번이 약간 각도가 안 좋아서 이걸 더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던치부 공간도 사라지고 좌우 캐나인도 클래스 1. 여기가 이제 미지얼로 더 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클래스 3 고무줄을 끼기 위해서 15번하고 43번에 버튼이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개월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 계획대로 잘 이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투명 교정에서 상악 전체의 이런 이동이 한쪽은 미지얼라이제이션, 한쪽은 디스탈라이제이션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도 이 환자를 시작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만 이런 케이스는 초반에 할 만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이동하고 있는지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셋업과 비교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잘 이동하지 않는다면은 플러스 알파로 내가 할 게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력이 좀 쌓이신 분들 혹은 얼라인 미라클을 이제 많은 케이스를 해보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치부에는 템퍼러리 크라운이 들어있어가지고 교정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보철물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아치폼이 굉장히 안정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기는 미주얼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잘해서 이 17번을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보철 공간을 충분히 마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얼라인 미라클 이용해서. 지금 이 환자는 임플란트는 심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투명 교정 장치로 이 17번 좀 이동을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마지막에 보철을 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한 4개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는 좀 복잡한 케이스지만 이런 식으로 보철을 위한 교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복잡한 교정도 얼라인 미라클로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왜 얼라인 미라클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얼라인 미라클로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모든 케이스를 해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쉬운 케이스부터. 왜냐하면 백큐ම් 포밍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장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심미적이기 때문에 환자 동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장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체어 타임이 짧아서 환자도 의사도 편하다. 그리고 어태치먼트가 한 악당 4개 이상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편하죠. 그리고 버튼을 프린팅하기 때문에 전체 악공을 앵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간단한 크라우딩이나 스페이싱 케이스,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케이스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 케이스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간혹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브라켓 교정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 케이스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눌러놓으시고 쉬운 케이스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무작정 시작하시기보다는 연수회에서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연수회를 신청하시면 본인의 구강 스캔하는 걸 보내주시면 클리어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미라클을 만들어 드려요. 그럼 만들어 드리면 한번 껴보면 느낌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환자분들한테도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2케이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2케이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걸 들으시고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명 교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금방 적응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 네, 이렇게 간단히 제 실사용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마님이 6번 구치부 상실로 7번이 쓰러져서 해당 치아만 업라이팅 하려 할 때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7번 말단 치아가 쓰러져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쓰러져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미니스크루를 쓰실 수 있으면은 같이 쓰시면 좋거든요. 이제 7번을 그냥 세우려고 하면은 위치아에 걸려서 많이 삭제해야 되거나 아니면 프리마처 컨택 때문에 치아가 막 움직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온라인 미라클을 이용하면 인트루전하고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미니스크루하고 투명 교정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골드 크라운에도 바이트 램프가 잘 붙을까요? 골드 크라운에는 잘 떨어지죠. 그래서 샌드도 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골드 크라운에 붙어 있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자연치가 있으면 웬만하면 자연치에 붙여요. 바이트를 올릴 때, 바이트 레이징 할 때.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거기 붙인 거고요. 근데 이 온라인 미라클 같은 경우에 장치에 바이트가 올라가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크 조절 가능한가요? 네, 토크 조절은 가능하고요. 그 장치 자체에 이게 디자인할 때 장치 자체에 토크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좀 두께나 아니면 각도나 이런 걸 더 조절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셋업할 때 해주실 거고, 만약에 요청을 하면은 그걸 더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셋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치과에서 직접 뭔가 해본다거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와이어처럼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에요. 그냥 나온 대로 쓰시고, 변형은 뭐 깎아가지고 조금 뭘 한다거나 구멍을 낸다거나 이 정도의 변형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케이스 끝날 때 블랙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것 같은 환자들 있잖아요. 크라우딩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아니면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블랙 트라이앵글을 미리 고지를 하고 레진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블랙 트라이앵글이 크면은 레진이나 라미네이트나 이런 거를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시작하고요. 블랙 트라이앵글이 별로 크지 않다 그러면 스트리핑으로 보통은 해결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블랙 트라이앵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얘기하고, 항상 미리 얘기하면 큰 문제는 안 생기니까 미리 고지를 하시고 중장년층한테는 특히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악 구치부 토크요. 하악 구치부 토크도 조절이 가능한데 버튼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악 구치부 토크 조절할 때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Q&A 시간을 가져봤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세미나 오셔가지고 또 물어보시면은 실습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또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희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